안녕하십니까.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된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캔텍 2기 23학번 김예은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 홍보단 캔들러로서 3년째 활동 중이며 전력반도체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를 다양한 방송 매체와 캔들러 유튜브, SNS에서 많이 만나셔서 익숙하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도와줄 새로운 홍보대사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들러 3기 신규 홍보대사이자 캔텍 4기 신입생 최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입학 설명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6년의 캔텍은 그 전년도에 비해 또 새롭고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외 연수,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의 캔텍 모습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캔텍 입학 주요 사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드디어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캔텍에 처음 1기 학생들이 입학한 지 벌써 4년째인데요. 이제 또 다음 달 9월에 캔텍 5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산,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핵심 글로벌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를 비롯한 캔텍 학생들은 다가올 에너지 전원 시대에 발맞추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 분야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미래의 에너지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입학 설명회는 예비 26학번, 예비 5기 입학에 관심이 있으실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우리 캔텍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학생 홍보단과 입학센터가 함께 마련하였으며 1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알아가는 캔텍의 모습, 2부에서는 입학 전형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윤석 학생은 이번에 처음 캔텍에 입학하게 되신 거잖아요. 한 학기를 재학한 소감, 그리고 캔텍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캔텍을 선택한 이유는 캔텍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모두 참여하면 저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캔텍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녀본 결과 동기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애를 기를 수 있었고, 교수님과 학부생 때부터 많은 교류를 하면서 학부생 때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부생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3학년이신데 캔텍 어떠신가요? 네, 윤석 학생을 보니까 제가 1학년 때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캔텍을 다닌 지 3년 차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윤석 학생이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캔텍에 있는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올해 1월에 개최된 라스베가스 2025 CES 비지팅 프로그램에 참관하여서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직접 확인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내년 2026년에 또 새로운 신입생들이 입학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캔텍은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년간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기숙사비 그리고 식비까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격 후 등록 시 학습기자재 구입비용 200만 원 제공, 4년 동안 1회 이상의 해외 연수비 1,000만 원 등이 기본 장학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 학생이 여름방학을 미국에서 보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캔텍의 장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Summer Study Abroad Program, SSAP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에서 7주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은 Money and Power, Cultural Approaches to Economic Life 수업과 Economic Crisis Collapse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들은 이유는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고, 1학년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국 대학교에 갔다 온 이유는 1학년 학부생 때부터 이 경험을 하면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제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일찍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SSAP로 UC 버클리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2025년부터 SSAP로 학생들이 파견을 갈 수 있는 학교가 또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UCLA, UC 버클리, 그리고 영국은 UCL,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대학교, 독일의 베를린 공대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SSAP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해외 연수가 가능한 WSAP 프로그램이 올해 겨울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툴루스 비즈니스 스쿨까지 확대되어 우리 켄텍 학생들이 전 세계에 파견되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켄텍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면서 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켄텍 건설 현황인데요. 올해 2025년도 2월 켄텍 RC교육생활관이 완공되어 현재 전교생이 RC교육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관은 투룸, 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각자의 방, 즉 실제로는 거실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1인 1실로 거주를 하고 있어 매우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윤석 학생은 올해 입학해서 RC교육생활관에 거주해 보신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1인 1실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받으면서 모든 학부생이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어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올해 겨울 연구 1동이 완공되어 실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중앙도서관과 크리에이티브 허브도 내년 중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켄텍의 혁신적인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경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교수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부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경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오늘 함께 켄텍의 교육 혁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켄텍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파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가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가파는 어렵게 표현하자면 교수 설계 방법이에요. 교수 설계 방법이고 가파라는 용어는 이제 미국의 올린 공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올린 공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어떤 교수 설계 이론인데 저희 한국에너지공대가 그것을 도입해서 저희에 맞게끔 지금 적용하면서 수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수업들은 교수자가 주인공입니다. 교수자가 설계하고 학생은 교수님이 설계한 그 수업을 잘 따라가는 역할이었는데 가파는 핵심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켄텍에서의 모든 수업은 이 가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에 함께 주인공이 되는 그게 가파의 핵심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EF 수업을 들으면서 가파로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 비율을 조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비율을 늘리고 지필시험 비율을 맞아요. 조정을 하자, 아니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홈워크를 추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적 비율까지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모두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가파라는 말을 제가 좀 빠뜨린 용어가 있는데 가파는 GAPA예요. G는 골이고요. A는 액티비티예요. 그리고 P는 프로덕트. 그리고 마지막 A는 어세스먼트.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수업의 골에서부터 수업의 활동, 그리고 수업의 어떤 평가까지 모든 것들을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 논의해서 한 학기의 전체적인 어떤 수업을 같이 디자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현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활동을 함께 정할 수 있고 평가의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켄텍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그런 식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방금 가파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프로덕트 하니까 저희 학생들이 또 PBL 수업, IBL 맞아요.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게 무엇인지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켄텍에서는 모든 수업이 교수자의 어떤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라는 수업을 굉장히 지양합니다. 그런 수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켄텍에서는 어떤 수업을 지향하냐면 현장의 문제를 끌고 와서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팀 기반의 문제 해결 협력 학습,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 PBL이라는 형태의 수업을 하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는 PBL이라기보다는 IB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Inquiry Based Learning. 교수가 던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가 원하는 탐구하고 싶은 문제를 끌고 와서 수업에서 학생 주도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문제를
학생이 생각한 어떤 해결 방식으로 그렇게 또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PBL이 아니라 켄텍에서는 IBL, 학생 중심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 문제 해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 학생은 1학기 다니면서 프로젝트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젝트가 기억에 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는 VC 수업에서 그 팀을 꾸려서 진행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컨버전 수업을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태양 에너지를 그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질문들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 좀 첨언을 하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 켄텍에서는 모든 수업에 있어서 이렇게 PBL, IBL을 하고 있고요. 전 학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켄텍에서 1년 동안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졸업하는 내내 모든 수업에서 전 과정을 이렇게 문제 기반의 팀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마 사고 체계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기존 어떤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 위주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접근하고 이런 역량을 아마 압도적으로 켄텍의 졸업생들이 타 공대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실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단지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걸 PBL로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미분 방정식 모델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PBL을 이번 학기에 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멋있네요. 사실 이 PBL을 할 때 제가 수학 조가 저만 3학년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2학년 친구들이었고 서로 일면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매 시간 그리고 수업 외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자로서 좀 더 소통하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팀워크 이런 것들이 길러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재라는 기준이 좀 바뀌고 있는 건 다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인재의 기준이 예전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재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인재가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인 융합적인 사고로 해결하려는 이게 많이 이제 미래 인재상인데 켄텍은 그런 인재를 길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켄텍에서는 가파로 시작해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PBL, IBL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팀으로서 그러니까는 켄텍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학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고 체계와 역량이 갖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켄텍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이 다른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방식이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이 환경인데요. 이 교실이 사실 저희가 직접 수업을 받는 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스테이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혹시 이 스테이션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켄텍 전용 책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켄텍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켄텍 강의실 전용 책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수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으로 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된 책상이라서요. 이 책상과 이 책상이 있는 이 강의실이 교실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하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실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켄텍의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만의 어떤 강의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켄텍에 왔을 때 칠판이 없는 교실이고 앞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앉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교실이 더 저한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교실의 주인공은 교수가 아니라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철학으로 디자인되고 설계된 강의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강의실이라고 부르지 않죠. 강의실은 교수가 강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강의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 러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액티브하게. 그래서 저희 대학의 모든 강의실 이름은 ALC,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실의 주인공은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4학년이 되셨던 일기 선배님들께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그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선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4학년, 올해 처음으로 4학년이 생겼죠. 그 4학년의 필수 교과인 이제 캡스톤 교과가 있습니다. 캡스톤 교과는 이제 1, 2, 3학년, 4학년 때까지 본인이 켄텍에서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느꼈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교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주어진 문제라는 게 그동안 1, 2학년, 2학년, 3학년 때처럼 우리 켄텍에는 교수님이 던진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 교수님의 손 밖에 있는 현장의 어떤 기업의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끌고 와서 저희 켄텍의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업이 이제 캡스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다양한 연구기관, 기업체에서 켄텍과의 이런 캡스톤 협력을 위해서 또 켄텍의 4학년 학생들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움받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연구소가 연락이 왔었고요. 4학년들이 1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일부 프로젝트는 그 기관에서 인턴십을 줄 테니 방학 때 와달라 해가지고 올 겨울방학 때 특정 팀들은 그 해당 기관, 기업에 가서 인턴십도, 유급 인턴십도 할 예정에 있고 해당 기업과 다른 기업들은 매년 켄텍의 캡스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년이면 4학년이 되어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해야 할 텐데 어떤 주제로 하게 되고 제가 또 어떤 응용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저희는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관된 어떤 사회 문제 분야까지도 캡스톤의 범위를 계속 확장할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켄텍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현장 산업에서도 뛰어난 어떤 현장 전문가, 현장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학생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켄텍에 입학하고자 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켄텍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에너지가 맞고요. 하지만 이런 에너지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들이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다른 대학이 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다른 대학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들, 혹은 다른 대학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방법들과 교육 혁신 사례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고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켄텍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벌써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켄텍의 연구 성과와 학생 연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소에너지 트랙 백이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켄텍의 에너지공학부 수소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백이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이요? 너무 정신없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연구도 중요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수님들께 밥 사주세요 이런 문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백이호 교수님께 교수님 술 한 번 사주세요, 밥 한 번 사주세요 하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는 밥을 사줄 그리고 술도 사줄 용의가 되어 있고 뭐 법적으로 밥을 먹거나 술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강점, 그러니까 용어 중에 하나가 소수정예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생이 많은 교수님들과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서로 뭐가 필요할 때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또 뭐가 또 부족할 때는 또 교수님께 당연히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술과 밥이 부족하면 교수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켄텍은 1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에도 학부연구생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혹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우리 학교 켄텍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수정예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뭔가를 공부하겠다, 뭔가 이제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 특히 공학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부연구생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고, 그리고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학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스스럼 없이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태스크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활동, 그 환경을 구축해 주는 데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켄텍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학부연구생을 아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만의 문화로서 학부연구생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 2학년 학생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를 다니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 흔치는 않은데 켄텍에선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백여 교수님 학부연구생들 중에서 이미 논문을 쓰고 학회를 같이 갔다 온 친구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아주 1학년 때부터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고, 벌써 이제 그 친구들이 3학년이 되었는데 3학년이 되니까 연구 실적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연구 성과들을 이제 해외 유수학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연구를 했다 발표도 하고 뭐 피드백도 받고, 또 때로는 또 연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받고, 그렇게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1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을 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부터는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는 게 많이 없으면서도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그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 공부를 좀 게을리한다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연구를 하면서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게 되면 그럼 왜 수학이 필요하고 왜 연력학을 배워야 되고 왜 공학적인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를 그 동안에 많이 깨우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구를 시작하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를 하니까 연구가 재밌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학생들이 선순환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다소 이른 시기에 연구를 시작하지만 많이 배우면서 또 거기에 연구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의 동기부여가 강해지면서, 그리고 3, 4학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연구 실적이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연구자로서 빨리 접근을 하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갔을 때 훨씬 더 남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켄텍에서 배우는 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그 세부 분야들이 오직 켄텍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수소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켄텍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연구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소에너지는 이제 전국을 다 통틀어서 수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수소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수소를 아주 잘 배울 수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또 특징이고요. 수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에너지의 형태는 화석연료, 즉 수소와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라는 연료예요. 탄화수소는 굉장히 좋아요. 상온에서 그 액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관뿐만 아니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굉장히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산화탄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야기시켰고, 그것들을 이제 많이 줄여야 된다. 때로는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나온 게, 대체 연료로 나온 게 수소예요. 수소는 불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변화했을 때 많은 에너지가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소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수소 연구가 굉장히 깊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술이 제일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로는 고온에서 사용하는 수소 기술, 때로는 저온에서 사용하는 수소 기술, 때로는 수소를 잘 저장하는 기술, 수소를 저장한 거를 잘 운반하는 기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연구가 수소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정말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두 분의 교수님들이 수소를 포괄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켄텍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야 전반적으로 수소 에너지 전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의 많은 부분, 수소뿐만 아니라 뭐 원자핵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뭐 그리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다양한 분야를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켄텍을 대체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네,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래 교수님께서 VC를 또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번 올해의 VC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올해 VC는 기존에는 저희가 수소 에너지 아니면 원자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더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융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소 에너지를 배우면서도 물질을 배울 수도 있고 물질을 배우면서 원자핵 에너지를 배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리드와 AI를 또 혼용해서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같이 도입하고자 VC를 설계를 했고요. VC라고 하는 거는 비저너리 코스, 즉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미래의 맛보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VC에서는 아주 깊게 알려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융합도 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내용들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이런 연구들이 이러한 학문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컨버전, 또 에너지 유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네, 세 가지의 분야를 정해놓고 서로 간에 융합되는 그런 과목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의 대학 교육은 이제는 정말 잘 선별되는, 잘 만들어지는 연구자 또는 공학도 또는 앞으로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가, 이렇게 특색 있는 사람들이 곽강받게끔 교육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앞서 김경 교수님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켄텍에는 유니크한 특화된 교육 방식이 있고 이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식을 얻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교수도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고 학생도 교수한테 요구를 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켄텍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학부연구생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언제든지 교수님들과 밀접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공학도 연구자 아니면 일반 기업에 가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학생으로 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멋진 공학도가 되고 싶다면 우리 켄텍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켄텍의 전교생은 RC교육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레지던셜 컬리지, 즉 RC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RC 교육 생활관이 완공되면서 또 새로운 RC 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레지던셜 마스터 RM 김은정 교수님을 모시고 켄텍의 RC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켄텍에서 RC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RC 교육 센터장이기도 하고 저희 레지던셜 칼리지에는 두 개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테슬라 하우스, 에디슨 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 하우스의 레지던셜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RC 교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에는 사실은 기숙사는 없습니다. 다들 기숙사 하지만 기숙사는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 기숙하는 그 기능이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의 개념은 대학교 안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약간은 또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게 머물면서 학생들이 잠을 자는 곳, 조금 더 나아가서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공간의 개념인데 레지던셜 칼리지는 칼리지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1200년도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당시 칼리지의 개념은 레지던셜이라는 개념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같이 생활과 그 다음에 학습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칼리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130년 전쯤에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이제 그 개념을 대학의 역사는 600년이지만 그 레지던셜 칼리지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켄텍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해보려고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에너지 공학을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고 그다음에 소수 정예라는 말씀도 했었는데 나아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학생들이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RC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 RC 교육이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RA, 레지던셜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RA란 역할이 무엇인지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사실 제가 바로 RA 교육 도중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항상 켄텍에서는 학기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이 RC 교육의 조교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며 그리고 이 안에서 학생들에게 공동체 문화 아주 그 학습과 문화와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지던셜 어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학생들은 저희는 이제 변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육 개념으로서 RA라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학생들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레지던셜 마스터 교수와 함께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창의력이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재미있게 학생들 참여도 시키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동문들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켄텍의 RCU 구성원으로 있다 보면 소속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테슬라 하우스, 에디슨 하우스가 나뉘어져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은 하우스끼리 또 친목을 다지는 활동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해주는 거는 이 RC 교육 생활관의 물리적 환경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RC 교육 생활관이 원래 새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신규 입주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도 많이 보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사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이제 두 개의 하우스로 만들어진 것은 2년 전인데 근데 실제로 레지던셜 마스터 교수님이 두 분이 된 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1, 2, 3, 4학년이 같이 한 곳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면서 실제 레지던셜 칼리지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올해 생각하는 건 이곳에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같이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우스의 전통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삶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켜나가면서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하우스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바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는 거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단계에 있고, 그 수렴 과정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볼도 만들고, 심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것을 이제 형상화하는 과정들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규칙도 한번 만들어보고, 삶 속에서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켄텍 RC에 속한 지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이 3년 동안 켄텍 RC에 많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특히 사실 켄텍 RC 교육을 하면서 공동체라는 의식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낮에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거주하는 내내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처음을 입학하면은 이 빛가람동을 길을 잘 모르니까 RA 친구들이 RA콜이라는 걸 해서 새로 신입생들을 데리고 빛가람동을 돌면서 막 지리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선배들과 친해지는 그런 미션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또 켄텍 RC가 켄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컬로 확장되는 사례도 봤던 것 같아요. 나주에 있는 다양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하는 모습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도입을 해서 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바라는 건 학생들이 문화예술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자기 감수성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분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한전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하는 썸머스쿨, 윈터스쿨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아르코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같이 함께 이제 곧 하게 됩니다. 9월 초에 수요일 날 저녁 때 해도연 작가님을 모시고 톡톡 문학에너지 발전소라는 그러한 그 공연을 실제 이 나주 지역 시민들을 함께 모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주 굉장히 저도 그렇고 이제 아르코 쪽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문학에 관련된, 이제는 동영상이 너무 이제 그 미디어가 힘이 강하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고, 대학에서 그러한 문학 주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 에너지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걸 너무나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여름방학인데, 학생들이 사실은 SSAP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한 달, 2달 동안 이거를 준비를 해서 실제 그 전문 연출가님의 또 도움도 얻고, 전문 작가님하고 같이 그 시나리오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이제 무대 위에서 학생들이 또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여하는 학생, 그걸 또 보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주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같이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 2학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혹은 진로 멘토링 같은 것을 하면서 나주 지역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멘토에서 멘티로, 그러니까 멘티에서 우리 학생들이 멘토로 전환하는 시점에 엄청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이라고 하면 단과공대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예체능적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RC 교육에서 그런 걸 많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또 하나 이번 2학기에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심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추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을 또 남길 것이냐. 우리가 이제 여기 새로운 레지던셜 칼리지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공간에서 아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그 벙커라는 공간에 저희가 에너지 vs 타임피스라는 그러한 것을 벽화를 멋지게 그렸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에너지 세상은 어떤 것일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시각화 작업을 그 작가님하고 같이 그 과정을 협업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학기에도 이제 그러한 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벽화 작가님들이 오셔서 백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기에는 또 그런 아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RC 펀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RC 펀즈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 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또 다른 학생들이 했던 것 중에 무엇이 기억나는지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했던 RC 펀즈 윅 그때 했던 활동은 RC 보트라는 활동이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영장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속에 장애물을 세우고 운전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두고 이제 제한 시간 내에 수영장 반대편을 찍고 오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기획하게 됐고 다른 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켄테기즘이라는 활동이 기억에 남는데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포토이즘에서 따온 그런 활동인데 친한 사람들 그리고 같은 유닛으로 묶여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되게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RC 보스 가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펀즈는 이제 스펠링으로 하자면 FUNDS인데 FUN만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RC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 시도를 하고 이것을 RC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 같이 공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후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펀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5월 달에는 펀즈 위크 주간을 가져서 그때 1학년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RC 조가 있는데 그걸 엔트리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엔트리웨이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다들 너무나 놀랐어요. 이번에 1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2개의 프로그램 외에도 뭐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별 보러 가자. 밤에 천체 관측하시는 분을 전문가를 모셔와서 또 천체 관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새로 지어서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 공간들을 아주 200% 활용을 해서 너무 따뜻하고 재미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펀즈는 사실상 위크를 가져서 이번에는 했지만 저희는 1년 내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든 결성이 돼서 이 RC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모든 학생들하고 공유만 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RC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보고 더 중요한 건 너무 어렵지 않게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RC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비 신입생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만나요. 아주 재미있게 같이 지내봅시다. 봅시다. 예. 짧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켄테그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켄텍에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 박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기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ESP 크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기 왕비라고 하고요. ESP 크루에서 브라운백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기 이상수입니다. 전 현재 ESP 크루에서 초등 ESP 교육 TA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ESP 크루에 속해 있으면서 교육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교수님, 네. ESP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영어 교육이랑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얘기 3년째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기 전에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얘기할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 문자로 친구들한테 쓰기를 보낼 때 또 자소서를 쓸 때 사용하는 한국어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평소에 하는 영어 또는 다른 분야에서 하는 영어와 공학에서 하는 영어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공대만 쓰기 교육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켄텍의 ESP 교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공학을 하기 위해 들어온 학생들이 영어에 불편함 없이 대학에서 책임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자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다들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쳐서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에 배정이 되고 기본 제일 시작 수업에 배정이 됐다면 총 6과목을 한 학기 하나씩 꼬박꼬박 들으면 졸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번에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같은 걸 보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제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Intermediate Writing부터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었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상태였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공학 영어랑 일반적인 영어랑은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최윤석 학생은 다른 학교 같았으면 영어 수업 안 들어도 된다고 했을 정도로 영어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처음에. 그래도 수업을 잘 마쳤는데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자신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들어와서 이게 다른 영어를 내가 배우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다른 영어를 학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ESP 단계가 크게 레벨이 3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 단계별로 어떤 걸 주로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과목이 파운데이션 1인데 파운데이션 1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일반적인 영어에서 공학 영어로 이제 넘어오는 과도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1에서는 과학과 공학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같은 단어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를 감을 익히는. 그래서 그거를 파운데이션 2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인터미디어 스피킹에서는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고 인터미디어 라이팅에서는 이 학문적 글쓰기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중심은 논리 흐름이잖아요. 그 logical flow. 다들 그 단어 싫어하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게 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면 실제로 공학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연습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공학도들은 제안서를 많이 쓰거든요. 보고서도 많이 쓰고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런 것을 연습을 미리 다 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윤석 학생 같은 경우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상태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전 사실 일반고등학교에서 그냥 내신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 정도만 했어서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켄텍은 전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것이 저한테 좀 두려웠는데 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네, 소연 학생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진짜 영어를 많이 못하고 솔직히 저는 11살 때부터 영어를 포기한 수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전 영포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켄텍에 처음 왔을 때 아마 진짜 영어를 제일 많이 못했고 고생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영어를 못해도 학교에서 모든 언어가 다 영어다 보니 영어를 접할 기회가 확실히 많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약간 틀려도 다 괜찮고 이거 영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그뿐만이 아니라 교수님의 인터라이팅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글쓰기를 배웠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ESP 게임 클럽을 통해서 말하기와 듣기 실력이 엄청 매우 많이 늘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도 은근 숨어있는 ESP 수업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도 뭐 1대1 투터링도 있고 그거는 교수님과 1대1로 신청해서 이거 과제 조금 막히는 부분 글쓰기 조금 피드백도 받으면서 내 실력을 조금씩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 실력을 조금씩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ESP 수업 말고도 그 외에 약간 교육 같은 것들이 많아 그걸 통해서 영어 실력 굉장히 많이 들었고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배님 SSAP로 UCLA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UCLA에서 실제로 현지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많이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학교에서 공식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저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반대로 익숙해가지고 막상 UCLA 가서 수업 듣는데 큰 게 어려움은 없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너는 그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학교가 공식 언어가 영어야 라고 하니까 매우 놀라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저희 학교가 영어 실력을 공식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주다 보니까 UCLA 가서도 딱히 준비 없이 그냥 쉽게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 학생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랑 막 붙들고 얘기 많이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SSAP 아무 문제 없이 재밌게 하고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예, 되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를 할 때 저 포함해서 ESP 크루라는 것을 다 언급했는데 ESP 크루가 뭔지 네, 작년까지 ESP 정규 과정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올해 4년차 들면서 정규 교과 이외의 활동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뭐 어학센터 같은 데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정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만드는데 우리 학교는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해서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도와주는 그런 크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ESP 크루가 ESP 교육을 연구하는 팀, 그다음에 학내외에서 교육하는 팀, 그다음에 학내에 영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팀 이렇게 3개로 만들어져서 한 40여 명이 활동을 1학기 때 했습니다. 우리 B 학생이 그 브라운백 세미나를 담당했었죠. 브라운백 세미나는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학교 내에서 영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브라운백 세미나가 뭐냐면 영어권 문화에서 이제 점심 식사로 이제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거를 그 갈색깔 종이 가방에 싸오시는 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고 와서 그 구성원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브라운백 세미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켄텍 내에서도 그런 브라운백 세미나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맛있는 거를 나눠 먹으면서 그 만나지 못한 기간 동안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그 방학 동안 뭐 했는지 아니면 요새 자기는 뭐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 살짝 스몰톡 형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영어 실력, 말하는 실력도 그렇고 듣는 실력도 있고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점은 뭐냐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영어가 힘들까 고민을 해보니까 언어는 문화와 한 몸인데 우리가 문화는 배우지 않고
언어만 똑 떼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 해도 실제로 현지 사람들 만나면 한국식으로 영어를 표현하고 그러면 어색해지잖아요. 아, 이거를 세계 무대에 나갈 학생들한테 경험을 하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뭐 브라운백 미팅 같은 거는 이번에 OECD에 인턴으로 가 있는 학생도 문자가 왔어요. 학교에서 브라운백 미팅 경험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많이 한다. 거의 매일 브라운백 미팅 한다. 점심 먹으면서 가볍게 회의하고 그게 일상적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교과 과정 내에서는 켄텍에서는 공학에 필요한 테크니컬한 영어를 배우고 그 이외의 크루들이 준비한 활동을 통해서는 영어가 뿜어낼 수 있는 문화를 미리 한국에서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문화를 학교 내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학교 밖에서 이런 영어 교육에 대한 활동들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2년 차 때 외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켄텍 학생들이 ESP 교육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나주시에서 학생들 입에서 이렇게 영어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나주시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초등 ESP 교실을 만들어서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9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상수 학생이 그때 TA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그때 있었던 어떤 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켄텍에 있는 ESP 수업을 초, 중, 고로 확대하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메인 아이디어였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들 상대로 ESP 교육을 했을 때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아이들이 이 ESP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문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법 이런 것들을 맞게 사용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어떤 단순한 언어라기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계산적인 경향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ESP 크루는 이제 주말 동안에 초등학생 친구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메인 주제로 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P 교육이 단순히 저희 대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커뮤니티한테도 적용이 되어서 좀 넓은 범위에 적용되면은 많은 친구들한테 영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초등 ESP 교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켄텍 ESP TA들이에요. 상수 학생을 비롯한. 그래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도 교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 형아들이 하는 게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매년 이어서 하기로 했고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중학생 ESP도 계획이 되어서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는 문화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한 학생이 아니었고 저도 정시로 들어와서 수능 영어밖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이제 ESP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언어는 문화다. 영어를 문화로 배우는 이런 교육을 듣다 보니까 작년 SSAP로 UCLA를 갔다 왔었고 올해는 베트남 컴퓨터 대학교로 WFK IT 봉사단 대표로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은 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됐는데 그 언어는 문화다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더 가깝고 더 친하게 바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규 교과 안에서 공학 영어를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학이라는 것, 학문을 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화거든요. 그 독특한 언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그거 벗어나서는 또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좀 다른 영어, 공학적인 영어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영어에 좀 자신감이 없다면 학교에서 준비한 영어 수업들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예비 신입생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비 신입생들에게 해줄 말 딱 한마디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데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또 학생들이 또 대학에서 영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해 매 학기 달라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이 왔을 때 그 마련된 그런 그 교육을 충분히 이제 맛보려면 뭐 딱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뭐였죠? 열정. 네, 맞습니다. 열정과 내가 이걸 정말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충만한 동기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분들도 예비 신입생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어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켄텍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어느 순간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영어 성적이 충분히 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해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될 거예요. 네, 소연 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은 납니다. 하니까 되는구나.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 됩니다. 저는 미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제 제가 이제 4년 차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켄텍을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 없이 켄텍에 지원해서 꼭 합격해서 켄텍의 신입생으로 학교를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SP 크루라는 제도로 다양한 영어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주요 언어라고 학교 잘 못 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서 영어를 배워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ESP 수업을 들으면서 분명 우리 대학은 공대인데 영어 수업을 왜 진행할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SP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쓰는 법, 논문을 배우는 법을 알아가는 그 첫 단계를 영어와 함께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미래에 아주 진짜 큰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P 크루도 이제 아까 왕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적인 영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전 진짜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켄텍 3, 4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리서치 GR의 일환으로 해외의 명문 우수 대학 또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간다고 하는데요. 파견을 나간 학생들과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켄텍 1기 22학번 현재 학부 4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손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4학년 22학번 장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부 4학년 김수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로벌 리서치 GR을 나가게 되어가지고 여러분께 제 GR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해요. 네, 어느 기관으로 GR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로 갑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있는 공과대학교인데요. 저희는 본교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알링턴에 있는 버지니아 텍 리서치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학교의 GR 프로그램을 통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독일의 드레스덴에 위치해 있는 프라운호퍼 IFAM 기관에 연구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2학기에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로 해외 공동 연구를 수행하러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GR은 왜 가는지 궁금하고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해당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학기 마지막 학기이기도 한 학기라서 어떻게 채워갈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조기 졸업을 비롯해 학위 연계 과정이나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이유는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에너지 사회, 그 중에서도 에너지 공학 기술들이 국내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에 가서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간 연합학습을 통한 신뢰성 있는 해킹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점점 디지털화되고 현대화되고 있는 전력망, 에너지 시설들의 해킹, 보안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함께 수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연구입니다. 저는 학생 인턴 신분으로 버지니아 공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 데이터 속에 있는 사람 얼굴을 생성형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식별로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2학년 때 데이터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 데이터 속의 사람 얼굴을 탐지를 하고 모자이킹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조별 과제로 해당 과제에서부터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정수소 연구의 가장 최정선에 서 있는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다른 많은 최신 연구 성과들을 살펴봐도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독일의 최신 기술과 어떤 식으로 연구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게 되어 이 독일에 있는 프라운호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라운호퍼 기관은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연구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연구의 연장선으로도 생각하여 이 기관에 지원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GR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답변에서 미리 해버린 것 같은데 저는 학생 인턴 신분으로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계시는 제 연구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얻어서 연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연구는 바로 그린수소 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린수소에 대한 연구를 약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막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린수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저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RE100, 즉 탄소가 없는 재사용 에너지로 100% 활용을 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청정에너지원, 수소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CO2를 나오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도 있고 어떤 그리드, 즉 전기를 연결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전력망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린 수소는 바로 청정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연구에도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분야들이 있고 따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이 독일에 가서 특히 보게 될 것은 수소 생산 이후에 물이 분해되어 수소와 상소가 혼합되어 있는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것은 실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컴퓨터 계산을 통해 증명을 하여 실험적인 것과 직접 대조를 해봐서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모델이고 어떤 것이 저희의 제약 조건이며 어떻게 해야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실험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동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즉 쉽게 얘기하면 모든 기록 전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간의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사생활 혹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 굉장히 민감함과 동시에 쉽게 공유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AI 모델만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에도 신뢰성 있는 연합학습과 AI 훈련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유행하고 있는 머레어를 비롯한 해킹 위협의 종류가 다르고 또 그런 타입이 발생하였을 때 전파되어 가는 속도 또는 각국의 환경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여러 불균형들과 또 차이점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어려운 과제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non-IID 환경의 특성, 나아가서 연합학습의 성능, 이러한 다양한 좀 여러 어려움들을 뚫고 실질적으로 공동 연합학습을 통한 성과 있는 그런 이제 머레어 탐지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처음 저희 켄텍에 오게 되시면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 뛰어난 선배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실 텐데요. 이 연구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직접 고민을 많이 해보신 후에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천천히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한 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진짜 흥미가 있고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저처럼 이러한 해외의 인턴십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외국에 나가서 일해볼 기회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난 2학년 때 학교의 SSAP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LA에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비슷하더라도 배우게 되는 방식이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켄텍에 오시게 된 여러분들은 글로벌 인재로 커가실 거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영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간 후에는 꼭 이런 저처럼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이 꼭 필수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방금 추천을 드렸지만 우선 국내에서 천천히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것을 잘 탐색한 후에 외국을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켄텍에는 정말 많은 기회와 또 이런 국제 공동 연구를 비롯한 국제 교류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여름에 켄텍에서 제공하는 SSA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해외의 대학교에서 대학 수업을 듣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8주 동안 서머 세션 계절 학기를 수강을 했고요. 2024년도 1월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라고 하는 정말 큰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국제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해서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여름에는 6주 동안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켄텍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또 사업을 통해서 CES에 또 다녀오기도 했던 만큼 굉장히 좀 많은 기회들이 또 켄텍과 이 전남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켄텍에 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런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교류하며 나아가서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년에 또 켄텍 캠퍼스에서 뵙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켄텍이 더 이상은 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장된 선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켄텍에서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자면 저희 학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인데요. 학부 연구생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제가 나가는 GR 외에도 SSAP, WSAP와 같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고 스타트업이 꾸민 학생들을 위한 이제 창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니까
고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입학센터 유여경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켄텍 입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여경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자료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켄텍의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은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켄텍의 인재상에 대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켄텍은 서류평가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없죠. 오로지 학생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면접평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켄텍에서 창의성 면접 100%로 진행이 되고 사전 준비 시간 30분, 면접 시간 15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수시 모집 인원은 일반 전형 90명, 고른기회 10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건데 여기서 전년도와 달라진 한 가지 다른 점은 고른기회 전형으로 기존에는 10명을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부 지원 자격이 농어촌 7명, 저소득 3명으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는 다 동일하죠.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100%로 반영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50%, 2단계 점수 50%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를 선출합니다. 그럼 켄텍은 이 1, 2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서류평가는 가치평가, 역량평가, 지원적합성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우수한 성적과 창의성 있는 학생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지원 적합성에는 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인문적 통찰 역량을 평가합니다. 켄텍의 면접은 단순히 교과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면접자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매년 문제 형식은 달라집니다. 창의성 면접은 정답이 없는 열린 면접이고 켄텍의 교육과정 그리고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 대학의 면접 형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순 없겠지만 켄텍 입학 홈페이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창의성 면접 안내 영상과 켄텍 4기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서 접수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켄텍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수시 모집 6회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도 공통원서 접수가 아닌 UA 어플라이 일반 원서 접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당연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지원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켄텍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전부 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량적인 내신 성적은 안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정시 등록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등록자 표준 점수 평균은 391.7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수시 정시를 포함한 올해 4기 학생들의 고교 유형을 알아보면 일반고는 42%, 자유형 사립고는 28%, 과학고는 19%, 영재학교 10%, 해외고교 1%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고교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많이 올해는 입학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 대학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 여러분들은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배열하는 창의성 면접을 봤는데 이게 에너지만 다루는 면접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 능력을 다루는 그런 면접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답이 없는 그런 면접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어서 되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2023학년도 창의성 면접 문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과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10년간의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창의성 면접이 매력적인 이유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면접 준비를 한 제시문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그것이 합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결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재학생분들께서 켄텍의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산업의 발전과 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입니다. AI 연구, 데이터 센터 운영 등으로 산업 규모가 커지면 에너지 공학의 중요성도 당연히 같이 커질 겁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학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켄텍은 이를 위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고급 연구자, 창업가 그리고 국제기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켄텍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 에너지 공학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지원자라면 켄텍에 지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학생 홍보단과 입학센터가 함께한 켄텍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윤석 학생이 켄텍을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있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1학기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시도해보자입니다. 켄텍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수업 시간 외에도 RC, 기숙사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참여해보면서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켄텍의 4학년 편제가 완성되었고 또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2026년은 켄텍에게 참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켄텍에 입학할 때 가졌던 확신과 열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훌륭한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켄텍은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자랑스럽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켄텍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세계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켄텍은 바로 그 변화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AI와 에너지를 융합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켄텍에서 시작된 도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2026학년도 켄텍 수시 모집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